본 자료는 우이초등학교에서 제작된 자료입니다. 본 홈페이지에서만 이용 가능하며 이외의 공간에서 저작물을 공유 또는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도덕 3단원, 나를 돌아보는 생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3단원을 통해서 성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성찰은 단원 처음에도 말했듯이 나는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는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왜 중요한지, 나의 생각과 행동은 올바른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등 이렇게 자신의 삶을 반성하며 깊이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이나 행동에서 잘못된 점이 없는지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고, 이를 통해 올바른 내가 되고자 노력해야 할 점을 찾아 스스로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죄인 이유에서 나온 아돌프 아이히만의 이야기를 통해 도덕적 성찰의 중요성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는 방법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좌우명을 실천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행동이나 태도를 쓰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친구들의 모습이 선생님은 그 시도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도덕적 성찰 4단계를 통해 내가 그러한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3단원 마지막 시간으로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마음의 힘을 길러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동안 배운 도덕적 성찰 방법을 떠올려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하려고 노력해보아요. 생활 속 이야기를 통해 내가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한 도덕적 성찰 활동을 발표해보도록 해요. 오늘 학습 일지에 내가 실천한 도덕적 성찰 활동을 적어 선생님에게 이야기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맥레이븐 대장이 했던 말 기억하나요? 꼭 대단하고 큰일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정리하며 하루를 시작한 것도, 동생을 잘 챙겨주는 것도 도덕적 성찰 활동입니다. 자신이 정한 좌우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도 괜찮아요. 선생님은 기다리고 있을게요. 교과서 55쪽 인성 쑥쑥 활동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20년 뒤 미래의 내가 되어 1번부터 3번의 문항의 답을 해보도록 해요. 친구들이 20년 뒤이면 32살 정도 되었을 것 같네요. 32살이면 아직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친구들 중에서 미래의 BTS보다 더 훌륭한 가수, 페이스북 CEO인 주크버그보다 더 훌륭한 CEO, 리오넬 메시보다 더 훌륭한 운동선수가 나온다는 것을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아니면 친구들 중에서도 선생님이 되어서 미래의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20년 뒤 올바른 나로 성장한 내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나로 성장하기 위해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점에서 가치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성찰 연설문을 쓰고 오늘 학습 일지를 통해서 선생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교과서 56쪽 마음을 다스리는 카네기의 습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다 읽어보았나요? 선생님도 이 내용을 읽고 옛날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친구들도 아마 카네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동의의 후회처럼 남을 좀 더 배려하지 못해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야 할까요? 아니면 지난 일을 성찰하여 미래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까요? 맞아요. 현명한 우리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지난 일을 성찰하여 미래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네요. 혹시 묘비명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나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말을 묘비명이라고 해요. 앤드류 카네기는 죽기 전에 평소에 자신이 좋아했던 말을 남기고 싶어 했다고 해요. 과연 무슨 말일까요? 네, 자신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네요. 우리도 이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도덕적 성찰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요. 배운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57쪽의 값진 삶을 살고 싶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밑줄 친 오늘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좋으니 누군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싶다고 부분을 내가 세운 삶의 목표가 드러나게 바꾸어 써보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스스로 되돌아보는 삶을 이번 단원이 끝나더라도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요. 교과서 54쪽, 그동안 내가 실천한 도덕적 성찰 활동을 학습 일지에 적어주세요. 선생님에게 도덕적 성찰을 어떻게 실천했으며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도덕적 성찰을 실천할 때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이야기해주세요. 선생님도 친구들과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이번 단원에서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영상을 감상해봅시다. 유명하지 않지만 일상에서 묵묵히 개인적인 올바른 길을 넘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박종만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화양면을 왜 가는데요 지금? 이제 사람 저 아저씨 싣고 네. 보물 실로 가야지. 아니 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산 넘어가는 거예요? 길이 있어요? 그 사장님 저기 할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주우러 오시는데 혹시 사연 같은 건 모르시죠? 모르죠. 총에서 100kg가 나왔거든요. 네. 파지하고 오다고 해가지고 8,000원 나왔거든요. 제가 이제 조금 드린다. 얼마나 저거 주우러 다니셨어요? 같이? 이거 나와된 게 10년 됐게 넘어. 그 10년 전에 왜 저거 고물을 시작하셨습니까? 나는 이거 먹으려고는 낯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연말 되면은 말이다. 네. 150만 원. 나보다 손발을 다 못 쓰는 애들 줄 판이라. 매년 150만 원 해야 돼. 받는 것보다 주는 거에 더 좋단다. 이제 안 쉽게 아니냐? 60다 됐다. 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보는 거야. 나는 선이라도 좀 이렇게 운전하고 댕기. 이 한 손만 쓰는 애들도 있어. 오른손도 못 쓰고 왼 두 다리 다 못 쓰고. 줘야 될 대상이야. 놀면 뭐해? 있으면 놀러 다니면서 주죠. 네. 어떤 때는 1,000원 받을 때도 있고 안 그러면 10,000원 받을 때도 있고. 잡고 있어야지. 됐어. 자. 이게 아니라 이때가 그런데 이게 있어요. 올바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도덕적 성찰 4단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한 시인 윤동주의 서시를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를 읽어보고 윤동주 시인의 마음을 느껴보도록 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